당신의 연인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감정 학대자라는 5가지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인 사이의 폭력은 갈수록 흔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본인이 감정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달콤함 속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학대의 징후들이 살금살금 나타나지만요, 좋은 점도 있으니까, 잘하기도 하니까, 이것만 바꾸면 좋을 텐데 내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남이 지속되고 그렇게 정이 들어버립니다. 결정적 한 방이면 꺼지라고 손절해 버릴 테지만, 뭔가 애매하게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그런 불편함이 지속되고, 마음이 약해서 헤어질 결심은 못하고 상처를 쌓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감정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아마 의문을 품고 계실 거예요. 상대 행동이 감정학대인지, 학대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신호를 통해서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적대적인 말투입니다. 말투? 태도입니다. 연인이 정서적 학대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대화 중 무의식적으로 성적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 이런 적대적 언어를 쓰는 경우가 보일 겁니다. 여자가 무슨, 정신머리를 어디다 둔 건지,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그래도 남자라고. 물론 이 말들을요, 연인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알만한 지인이나 연예인 혹은 직장의 동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요, 이런 말투를 쓴다면 상대 연인의 언행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 초기뿐 아니라 3년 이상의 장기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동거나 결혼 등을 통해서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그런 내면의 잠재적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무의식 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성적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 적대적 태도는요, 정서적 학대가 있는 관계에서 가장 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병적인 질투를 보이거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물론 육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요, 부모에 의해서, 특히 아버지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심리적, 신체적 폭력 그리고 조정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지만요, 여러분이 아닌 3자를 향한 태도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폭력에 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게 되겠죠.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대놓고 했을 때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죠. 그런데 이걸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는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늘 들어왔던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하고 순간 화를 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학대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 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이젠 그 많은 누구나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탓하는 태도입니다. 정서적 폭력의 사인이죠. 어떤 문제나 갈등 상황이 생기면 늘 여러분이나 상대를 탓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참 황당하고 어거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네가 뭐 약속이 늦어서 내가 이번에 승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지 싶으시죠? 그런데 네가 약속이 늦어서 너한테 신경 쓰다 일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 내가 승진을 못하게 되지 않았냐, 너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들입니다. 이런 경우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 여러분 잘못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님에도 그런가?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요, 자존감을 완전히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과 분노입니다.
침묵은 소통의 부재죠. 소통을 안 하는 것인데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마 조금씩 나타날 겁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자인 사람들은요, 자신이 싫거나 기분 나쁜 것에 대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벌하는 의미로 침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두려움, 죄책감, 의심 등의 감정 속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혼란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매모호한 감정을 이용해서 상대를 조종하고 굴복시키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침묵을 사용하거나 분노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분노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는요, 별것 아닌 사소한 것에 예상치 않은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격분이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요, 이들이 이런 격노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속 시끄럽고 화내는 게 보기 싫어서 그냥 우야무야 미안 이러면서 여러분이 사과를 하고 상황을 종료시키는 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명백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도요, 버럭하고 화를 내면서 우기는 걸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거예요. 연인이 이런 식으로 침묵과 버럭하는 격노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면 감정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합니다. 감정학대의 마지막 신호는 돈이나 일, 친구와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요, 여러분이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걸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꼭두각시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야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 가해자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의존한다면 상대방은요, 우리를 정복하고 갖가지 방식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에 시달린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연인에게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상황을 분석해 보시고 관찰자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꼭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복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개선하고 다음 연인은 다르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부정적 경험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깨닫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서적 학대의 가해자이면서 이들은 또 사회생활을 멀쩡히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나 경계성 성격장애 유형인 이런 사람들은요, 치료나 상담을 자기 스스로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진 환자는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지만요, 마음이 삐뚤어진 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의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심하지 않으면 치료가 힘들거든요. 의사나 전문가는 치료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궁금한 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